자, 이제 요약집 49쪽을 보시고 우리 온라인 강의 드시면 내가 인사 한번 해야 되겠다. 아까 제주에서 우리 실장님 통해서 인사하신 분 감사합니다. 제주에서 들으신 분 있대. 우리 실장님한테 문자로 왔어. 책 잘 받았고 책이 좋고 뭐 고맙다고. 그래서 감사드리고 하여튼 다들 온라인 공부하신 분이든 우리 여기서 공부하신 분들 전부 합격하셔야 되니까 지금부터 하면 충분해요. 지금부터 하면 1, 2차 동시에 충분하니까 조금 힘내시고, 요런 힘들다고 해서 우리 공부 안 할 수는 없는 거니까 다들 힘내시고. 자, 49쪽 요번 2번. 자, 장기 미집행 시설 부지의 매수 청구 나와 있죠. 그럼 그 지문에서 장기 미집행 몇 년? 10년 안에 사업 안 했다. 딱 나와야 돼. 10년 안에 사업 안 했다. 그런 시설 부지는 우리가 뭐 할 수 있다? 매수 청구한다. 자, 대신에 매수 청구 미줄으시고 이렇게 표시해봐요. 매수 청구. 매수 청구는 항상 형성권은 아니다. 원래 이제 공법에서 매수 청구가 몇 번이 나올 거예요. 그 매수 청구 나올 때마다 무성권 아니다. 형성권 아니다. 그럼 매수 청구해도 안 사줘도 된다 이 말 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 거기에서 자, 대상 토지 반달가로 1번 시설이 결정되고 고실로부터 몇 년? 10년 안에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 하고 끝 문장 지목이 뭐일 때? 지목이 대인 토지가 그 매수 청구의 대상 토지다 이 뜻이에요. 그럼 여러분 시험에서 이것만 갖고도 시험 문제를 몇 개씩 풀어. 10년을 5년으로 낸 적도 있고 또 지목 상관없이 이렇게 낸 적도 있잖아. 무조건 매수 청구만 지목 문제가 나온다. 기억하시고. 그런데 이제 거기 괄호 속에 괄호가 있나요? 오늘도 배울 거예요. 이거 둘째 줄. 실시계획 인가나 그에 상당한 절차가 진행된 경우는 제외 이렇게 써놨죠. 그러니까 이제 10년 안에 사업은 안 했는데 이미 무슨 인가가 있어서 실시계획 인가가 있었다는 이야기야. 그럴 때는 매수 청구한다 못한다? 못한다 이 뜻이야. 요걸 또 시험에서 2번을 출제를 했어. 실시계획 인가가 된 경우에도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매수 청구한다. 그건 안 돼. 왜냐 그럼 실시계획 인가는 뜻이 뭐였냐면 공사 착공 권리. 실시계획 인가가 되면 공사 착공 권리가 주어지니까 이미 착공 권리가 주어졌으면 10년 안에 사업 안 했어도 내일은 할 수 있지? 모레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매수 청구를 안 받아준다. 이렇게 대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양고로 2번, 반달가로 2번. 그럼 매수 청구 절차는 누구한테 이렇게 나오겠죠? 토지 소유자가 매수 의무자에게. 그럼 매수 의무자는 누구냐? 원칙 특광시장 군수다. 예외는 시행자가 될 수도 있고 설치관리 의무자가 된다 이렇게 써있죠. 그럼 여기서도 출제가 한번 하면 됐어. 자, 매수 의무자는 지자체에 한한다. 맞아요? 아니지. 지자체도 있어. 특광시장으로서 지자체겠죠. 그리고 누구도 시행자도 있고 설치관리 의무자도 있다. 그러면 거기서 이제 요 부분 설치관리 의무자가 있다. 요거 나와 있죠. 근데 여기서 또 출제를 또 하나 할 수가 있어요. 설치하는 사람, 관리하는 사람이 서로 다른 경우 이렇게 낸 구역이 있어. 서로 다르면 이렇게. 그럼 그때는 무조건 앞에 누가? 설치 의무자가. 그러니까 시험에서 설치관리 의무자 이렇게 바로 나오면 되는데 혹시 설치하는 사람, 관리하는 사람이 서로 다른 경우 이렇게 출제되면 항상 앞에 누구? 설치 의무자. 설치 의무자에게 매수 청구한다. 이렇게. 그 다음 양권의 2번. 매수 결정 통지 및 매수 기간. 자, 그때 누구는? 매수 의무자는 1번. 매수 여부 결정 통지. 매수 청구를 뭐 한 날? 받은 날. 굵은글씨 다 나와. 시험장에 있은 날 이렇게 나올 때 주의하라고 그랬어. 항상 모든 공법상의 날짜 계산은 받은 날이야. 받은 날. 왜냐? 도달주의를 적용해. 도달주의. 그래서 받은 날로 6개월 안에 매수 여부를 결정해서 소유자와 매수 의무자에게 뭐하라? 통지. 자, 통지를 우리 한글로 풀면 알린다. 그래서 이 시간 이후로
어디서 통지 써지 무조건 알린다 또는 알린다 그러면 통지 이렇게 알고 계셔야 돼. 왜냐? 지금 법률 자체가 이 두 개 용어를 병용하고 있어. 통일된 게 아니라 어디는 통지, 어디는 알린다 이렇게 쓰고 있으니까 항상 알린다, 통지, 통지한다, 알린다 이렇게 하지. 그래 놓고 이제 두 번째. 그럼 매수는 언제 할 거냐? 매수하기로 결정한 토지는 매수 결정을 뭐 한 날? 알린 날이네. 그래서 날짜가 나올 때는요. 첫 번째 날짜는 앞에가 무슨 날로 나와? 받은 날로 나와. 그럼 두 번째 날은 요 끝에 날이야. 끝에 날. 끝에가 뭐였어? 알렸지. 그러니까 무슨 날? 알린 날. 이렇게 나와. 지문에가. 그러니까 책에만 좀 공부하시면 돼. 어차피 숫자도 중요하지만 그 무슨 날로부터 이것도 중요한 거니까. 자, 첫째는 6개월이야. 6개월은 무슨 날? 받은 날. 그다음에 이제 매수해야 되는 2년은 무슨 날? 알린 날. 이런 것도 공부하고. 그다음에 대금 지급 방법은 원칙은 항상 뭘로? 현금으로. 현금으로. 하여튼 공법상에서 주는 거는 전부 뭘로 줘? 현금으로 이렇게 줘야 돼. 그런데 예외가 다음에 해당하면 그때 매수 의무자가 누구이면 지자체이면 시설 채권을 발행하여 지급할 수도 있다. 특별한 말 없으면 무조건 뭘로? 현금. 그때 사유가 나오고 자, 의무자가 누구로 돼 있어야 돼? 지자체로 돼 있어야 돼. 그때는 채권을 발행해서 지급할 수도 있죠. 그러면 다음 페이지 넘기면 이렇게 동그라미 1번, 2번 두 개 나오죠. 여기다가 이렇게 또는 쓰세요. 자, 영어로 좋아하는 사람은 오와 이렇게 쓰고 둘 중에 하나라는 얘기야. 둘 중에 하나. 두 개가 동시에 만족되는 거 아니에요. 1에 맞거나 2에 맞거나 다 할 수 있어. 그래서 첫째, 누가 원하면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그러면 채권이라는 것은 돈을 바로 주는 게 아니죠. 근데 왜 이걸 채권을 달라고 소유자가 원한다? 이자를 생각해야 돼. 이자. 원래 현금 주는 건 공법상은 공시지가 기준이 돼. 그럼 공시지가 여러분 잡아 여기 봐봐 이제 애우지를 말고 모든 기준은 공시지가라는 건 이미 정의되어 있죠. 그거 기준을 해. 그럼 기준한다 그 말은 다시 감정평가업자가 두 사람 이상을 선정을 하겠지. 그래서 그때 당시 감정평가를 해. 그래서 두 사람이 했어. 그럼 두 사람 거 더해서 값이 나오는 거지. 그런 거를 값이라고 그래. 그럼 일반 거래가보다 높아 낮아? 낮아. 그냥 공법상에 돈 준다 그러면 우리 거래가보다 높아 낮아? 낮아. 이렇게 알고 있으면 돼. 그러니까 낮는데 뭐를 많이 줘? 이자를 많이 주는 경우란 얘기야. 그러니까 나는 먹고 사는데 현재 지장이 없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낮은 가격 한꺼번에 받는 거다. 뭘로? 이자로 받는 게 훨씬 나아. 여러분 상식적으로 우리 은행 금리가 높아요? 채권 금리가 높아? 채권금 높잖아. 그런 이유야. 그래서 나는 채권을 받겠다. 이런 사람이 있다는 얘기지. 또 안 좋지만 또 하나 뭐가 있다고 그랬지? 아이, 돈만 생기면 막 뺏어가내잖아. 애들이. 그러니까 안 뺏기는 방법. 바로 10년간. 10년간 안 뺏기는 방법. 채권 원하면 돼. 그럼 계속 뭐 받으면 돼? 이자 받아 생활하고. 그건 10년 후에 목돈 받으면 10년간은 안 뺏긴다고 그랬지? 그럼 10년간은 효도 받는다고 그랬잖아. 내가 죽으면 저놈 이놈이 가져갈 거 아니야. 뭐 잘해야지 주지. 그래서 이런 말도 있다 생각하라고 그랬어. 뭐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잖아. 그러면 돈 안 받고 뭐 하면 돼? 채권 받아놓으면 된다 그 말이야. 두 번째는 직권이라고 그랬어. 직권. 요건 원하는 게 아니라 의무자가 직권 발행하는 거지. 바로 투기라는 개념이지. 바로 무슨 토지? 부재. 부재 부동산 소유자의 토지야. 부재라는 말 거기에 거주 안 해. 우리 4월 15일 날 국회의원 선거에 그때 군대가 있어. 그럼 그것도 뭐라 그래? 부재자 그러잖아. 부재자. 그러니까 내가 거기에 거주를 안 하면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거지. 그럼 그걸 뭐로 봐? 투기로 봐. 투기로. 그 다음에 또 하나 비업무용 토지야. 요 두 가지는 투기용으로 보되 매수대금이 얼마? 3천만 원을 초과했을 때 그 초과 금액을 채권으로 발행한다고 그래서 여러분들 쉬웠던 시험 문제가 2천만 원 출제해서 2천만 원도 숫자 3천이야. 3천. 그럴 때 이렇게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 두 가지. 그럼 4번 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 그럼 공법상 채권은 기본이 얼마? 10년이야. 민법상의 일반 채권이 얼마야? 10년이지. 그래서 그걸 그대로 따라서 10년 이내로 이렇게 나와. 그리고 이율은 굵은 글씨
정기예금 금리의 평균 이상으로. 그러니까 더 줘야 된다는 이야기야. 평균 이상이니까. 그런 대신에 이제 구체적인 상환기간과 이율은 뭐로 정해? 조례. 요걸 출제를 해. 그럼 왜 조례인지를 알아야 되겠지? 발행자가 누구예요? 지자체. 아까 매수 의무자가 지자체일 때만 발행한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지자체가 나올 때는 항상 뭐로 정한다? 조례로 이렇게 나와. 아까 앞에서도 시설을 관리할 때 지자체가 관리할 때는 뭐로 정한다?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나오잖아. 그 다음에 발행 절차. 그럼 무슨 법? 지방재정법. 이유 왜 지방이야? 지자체니까. 지자체니까 지방재정법이. 만약 국가이잖아 그러면 국유재산법 이렇게 나와야 돼. 그러니까 세 개가 연결돼 있어. 매수 의무자가 지자체니까 구체적 상환기간 이율도 뭐로? 조례로. 법률도 지방재정법 이렇게. 그 다음에 매수가격, 매수절차 등은 끝 문장 무슨 법? 토지보상법 준용해. 토지보상법. 원래 토지보상법 이름이 길죠. 그래도 여러분들 시험에서 왜 법을 자꾸 내냐면 하나는 지방재정법이고 하나는 토지보상법이죠. 그러니까 이걸 헷갈리기 쉽거든. 그래서 시설 채권, 채권일 때는 무슨 법? 지방재정법. 매수가격 절차는 토지보상법. 6번 매수 청구 후에 개발행위라고 써놨죠. 그 말은 아까 매수 청구가 형성권이다 아니다? 형성권이 아니라고 그랬지. 형성권이 아니야. 형성권이었다면 후의 내용이 없겠지. 근데 형성권이 아니기 때문에 후의 내용이 있어. 근데 그거를 여러 가지로 이름을 붙여. 후의 내용을 뭐라고 써놨나요? 행위 제한 완화라고도 나와. 시험에서. 또는 시설 부지에 뭐 나와? 개발 행위라고도 나와. 그러니까 이런 게 시험에서 어떻게 나올 줄을 몰라. 그래서 이름을 괄호에다 다 써드렸어. 그러니까 후의 내용은 행위 제한 완화로 지문이 나올 때도 있고 시설 부지 개발 행위도 나올 수가 있다 이 뜻이야. 그래서 먼저 매수 청구를 한 토지 소유자는 다음에 해당하면, 자 다음이라는 게 동그라미 1번 2번이에요. 자 매수 청구했더니 매수하지 않기로 결정해서 몇 개월? 6개월이지? 6개월 안에 매수 안 하기로 결정했어. 다시 2번 매수 청구에서 매수 결정을 통지했어. 그럼 매수 결정을 통지했다는 건 내가 하겠다는 이야기지. 그래 놓고 몇 년? 2년이 경과할 때까지 매수를 안 하는 경우가 생기면, 그럼 다시 위에 보면 무슨 허가 받아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서 건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써놨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10년간 사업을 안 했을 때, 10년간 사업을 안 했을 때, 자 아까 매수 청구를 했더니 안 사겠다 하고 몇 개월? 6개월 안에 결정이 됐다든가, 사겠다고 해놓고 몇 년이? 2년이 지나가면 우리는 이제 무슨 허가를 받을 수 있어? 개발행위 허가를 받을 수 있어. 그러면 그 시설 부지에다 건축을 하게 된다. 그런 말이겠죠. 근데 기억에 무슨 주택? 단독주택이야. 층수 3층 이하로 건축할 수 있어. 그러면 왜 3층이 나오게 됐느냐는 우리 이제 건축법에서 나온 내용이야. 건축법은 3층 이상부터가 허가사항이 돼. 그럼 3층 이하도 뭐가 신고사항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이 3층 숫자가 건축에 나온 숫자야. 그러니까 알고 계셔야 돼. 나중에 건축 배울 때. 그런데 단독은 종류가 4개인데 그 4개 중에서 뭐는 안 된다? 다중이나 다가구나 공간은 안 돼. 그럼 순수한 단독만 지은다 이렇게 나와. 그럼 여러분 시험에서 다가구 3층 이하로 그러면 돼 안 돼? 안 되지. 다가구는 단독에 해당하지만 순수한 단독만이 가능하다는 얘기지. 그 다음에 1종 건생도 3층 이하로 건축이 가능해. 2종 건생도 3층 이하예요. 그럼 거기가 전부 3층 이하지. 근데 2종에서는 또 4개는 안 된다 이렇게 써놨어. 4개는.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다중생활시설은 제외. 그러니까 2종은 다 하는데 4개는 안 되지. 거기서 다중생활시설은 참고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고시원이야. 고시원. 그 고시원을 지금은 다중생활시설이다. 이렇게 바꿔놨어. 이름을. 그러니까 이제 실제 시험에서 우리 어렵게 나오면 이렇게 출제를 하는 거야. 2종 근생 이렇게 안 나와. 노래연습장 3층 이하로 설치한다. 이런 식으로 지문이 나와. 그러면 그거는 틀렸다 하고 찾아내셔야겠지. 그 다음에 마지막이 공작물 설치한다고 그랬어. 근데 공작물에다가 층수 3층 이하 쓰면 돼, 안 돼? 안 되지. 왜?
공작물은 지붕이 없는 거잖아. 지붕 없는데 층수를 올릴 수가 없는 거잖아.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거 다 3층이야 쏘는 수도 있어. 그러니까 주의하셔야 돼. 그러니까 공작물이 나올 때는 층수 개념이 없다는 거 꼭 기억하고. 그 다음 2번에 보면 장기 미집행 시설의 보고인데 요건 어떻게 내가 설명할 테니까 여러분 책은 읽으실 거지? 에? 설명을 할 거니까. 요거는 여러분들이 설명을 이해를 못하면 책을 읽어도 잘 구분이 안 돼. 요거는 설명을 먼저 해드릴게요. 자, 시설 부지에 대해서도 지금 지방의회에다 뭐한다? 보고한다. 이렇게 나와. 그러면 이제 보고하는 이유가 있겠죠. 첫째가 특광시장군수예요. 요거를 시험에서는 지자체장이라고도 써요. 왜 이런 말이 되냐면 법조문에는 특광시장군수예요. 근데 대통령령에 가면 이 사람들을 지자체장 이렇게도 불러. 그러니까 법률인지 대통령령인지 따라서 이렇게 이름이 달라져. 그럼 시험에서는 이렇게 나와도 되고 이렇게 나와도 되는 거예요. 그 어떻게든 알아들으셔야 돼. 그럼 특광시장군수가 지방의회에다가 언제 보고하냐면 매년 보고를 하라고 돼 있어. 그럼 매년 보고하는 사유가 뭐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사유가 나와. 시설이 결정고시까지 됐어요. 그러면 시설이 결정고시 됐다 그러면 만들겠다는 얘기죠. 그런데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졌어. 만들겠다고 했는데 뭐가 없어졌어? 설치할 필요가 없어졌다는 얘기야. 또 하나는 10년 안에 사업을 안 했다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지방의 보고는 사유가 우리는 요걸 배우는데 실제는 요것만 있는 게 아니라 위에 것도 있어. 그러니까 여기 주의하라는 얘기예요. 10년 안에 사업 안 해. 이거는 잘 안 틀려. 근데 설치할 필요가 없어진 경우도 있다는 얘기야. 요런 사유가 생기면 뭐하라? 매년 보고한다 이렇게 나와. 그럼 매년 보고하는데 뭐 이렇게 앞에가 뭘 써줬어. 단계별 현황이라든가 뭐 이런 말은 외우실 거 벌써.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보고한다. 그럼 보고가 들어온 걸 기억이라고 할게요. 그럼 보고가 들어오면 지방의회는 어떻게 하느냐. 그 보고가 접수됐으면 접수일로부터 90일 안에 해제하라고 뭐 할 수 있다? 권고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그래 이거는 필요 없어. 여러분 시험에서는 이렇게까지는 내지는 않아. 날짜까지는. 중요한 거는 보고 받으면 뭐 한다? 해제하라고 권고할 수 있다. 자, 끝에가 잘 봐요. 보고는 의무적이죠. 꼭 해야 돼. 근데 권고는 꼭 할 필요는 없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이런 말을 좀 이해하시고 풀어라는 얘기야. 그래서 이제 권고를 하게 되면 두 번째, 만약에 특광이 권고를 받았어요. 특광이. 그러면 특광은 권고 받으면 권고 받은 날로 1년 안에 해제를 위한 관리 계획 결정하라. 이렇게 나와요. 지문에가. 그런데 시장군수가 권고를 받았어. 그러면 시장군수는 이 관리 계획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나요, 없나요? 없지. 시설에 대해서는 결정 권한이 없어. 그럼 뭐에 대해서는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나요? 지구 단위 계획. 그거는 권한이 있지만 이건 권한이 없지. 그러면 시장군수니까 이걸 누구한테 해야 될 것 같아? 무조건 시장군수 나오면 누구한테? 도지사한테 대신 해제를 하기 위한 뭐를? 신청을 해줘야 돼. 그러니까 시험에서 한번 여기를 묻는 거야. 시장군수는 바로 해제를 못하니까 도지사한테 해제해달라고 신청을 해야 돼. 그러면 도지사는 신청받은 날로 1년 안에 해제를 위한 관리 결정하라. 그럼 다시 똑같은 1년이죠. 근데 여기는 뭐 받았어? 권고. 여기는 요게 달라져. 여기는 권고는 이 사람이 받았지. 그럼 이 사람이 받아서 신청을 했으니까 도지사는 뭐 한 날로 신청받아. 왜냐하면 이 사람이 권고받고 1년 동안 갖고 있을 수도 있잖아. 그런데 1년 갖고 있다 권고받은 1년 하면 다 지나잖아.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뭐 받은 날? 신청. 요것만 차이 알면 돼. 1년인데 똑같은 1년이야. 특광은 그 대신에 1년이 뭐 받아서? 권고. 도지사는 1년이 뭐 한 날? 신청.
그것만 그 딱 굵은 글씨 나올 거야. 좀 이따 그대로 읽으시면 돼. 요것만. 자, 세 번째. 그럼 이제 이때 지자체장들은 권고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해제하는 건 아니란 얘기지. 지자체장들은 해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어. 해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생기면 권고받은 날로 6개월 안에 뭐 하라? 소명하라 이렇게 나와. 소명은 몇 개월이야? 6개월이야. 그러니까 권고받고 이거는 도저히 해제할 수 없는 사항이야. 그럴 때는 해제할 수 없다는 사유를 뭐 해줘라? 소명하라 이렇게 나오는 거지. 세 번째. 또 지자체장들은 지금 보고를 한 시설이 있어. 보고를 했어. 근데 보고한 시설이 해제가 안 되고 있으면 최초 보고일로부터 2년마다 여기 지방의회에다 다시 보고를 해줘야 돼. 이걸 재보고라고 그럴 거야. 재보고. 여러분 책에 양괄호 4번을 먼저 봐요. 지방의회에 뭐하라? 재보고 이렇게 써놨잖아. 그러니까 보고한 걸 또 한 번 어떻게 하라? 또 보고하라 그 말이지. 그게 재보고야. 그러니까 거기까지를 쭉 설명을 해드렸어. 아시겠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요거는 집에 가서 한번 꼭 읽으실 건. 아셨지? 지금 여기 설명 이해되면 집에 가서 뭐가 포인트인지를 알아야 돼. 똑같은 1년도 권고받았다, 신청받았다 이거 구분하시고, 그 다음에 소명하라 그럼 무슨 날로? 권고받고 6개월이에요. 재보고하라 몇 년마다? 2년마다. 그렇게 돼 있어. 쭉 한번 읽으시면 되겠지. 그 다음에 이제 3번에다는 5월달이라고 써놓으세요. 요건 오늘 하면은 여러분이 너무 어려워. 이게 공부가 완벽히 됐을 때 요건 하셔야 되니까 내용 자체가 상당히 어려워 이게. 그래서 시험에는 이미 출제됐는데 그때 2년 전에 출제한 거는 아주 기본적으로 냈어. 10년 안에 안 하면 뭐 한다? 해제 신청. 요것 때문에 지문만 냈지. 근데 지금은 절차를 낼 수도 있는 거니까 요거는 5월 달쯤 가서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그 다음에 페이지 넘기시면 53쪽에 맨 위에 4번. 이제 시설이 결정이 되면 뭐 되는 경우? 실효되는 경우나 실효되는 경우. 그러면 실효는 시설이 결정이 고시되면 그 시설에 대해서 고시로부터 20년이 경과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20년이 되는 날에 무슨 날에는 다음 날에는 효력을 상실한다 이렇게 놨어. 그 실효고시는 그 줄 끝에 효력이 상실되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뭐하라? 고시하라. 해서 이걸 무슨 고시를 한다? 실효고시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위에 여백 있죠? 그 위 페이지 끝부분에 여백 좀 있죠? 거기다가 전체적으로 실효를 한번 설명할 테니까요. 실효 조항이 있다 이 말 나오면 실효가 됐을 때는 항상 무슨 고시도 해야 된다? 실효고시도 꼭 해야 된다. 그러면 실효되는 날이 언제냐? 실효된 날 주어진 어떤 해당 기간이라고 할게요. 해당 기간에 무슨 날이 되면? 다음 날이 되면. 요게 중요한 단어야. 다음 날. 그러면 기간이 만약 3년이야. 그러면 3년에 다음 날. 5년 주면 5년에 다음 날. 20년 주면 20년 다. 그러니까 기간은 그때 나올 거고 무조건 실효되면 그 기간에 무슨 날? 다음 날이야. 그러면 다음 날에는 당연히 자동적으로 효력을 상실한다. 이렇게 꼭 적어 두셔야 돼. 어떤 절차로 효력이 없어진 게 아니라 그냥 다음 날 되면 그냥 없어져. 자동이고 당연히 효력이 상실한다. 이렇게 요걸 꼭 좀 적어 두실 거고 밑에다 무조건. 그리고 실효되는 것은 항상 무슨 계획이야? 자, 여기다 다시 할게요. 여기다 다시 자동으로 관리 계획의 결정에 효력을 상실해. 그러니까 효력이 상실하는 건 항상 무슨 계획에서만? 관리 계획에서만 나와. 관리 계획. 지구 단위 계획구에 효력 상실 이런 거 없어. 지구 단위 계획구역도 효력이 상실하려면 다음 날에 그걸 결정했던 무슨 게 관리 계획이 없어져. 그러니까 두 개. 다음 날에
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효력이 상실이 돼. 다른 것이 효력 상실을 하는 건 공법상의 실효는 관리계획 결정에 대해서만 실효조항이 있어. 그러면 광역에는 실효조항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 기본계획도 없어. 그게 여러분들 9페이지, 10페이지 도표에 쭉 써진 거야. 그러니까 세 가지 공부할 때는 그걸로 하는 거고, 그래서 미리 그걸 못했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든지 실효라는 지문 나오면 해당되는 날에 무슨 날, 다음 날, 그리고 당연히 자동적으로 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효력 상실이에요. 상실하면 무슨 곳이 해야 돼? 실효고시. 이렇게 다시 한번 할까? 무조건 무슨 곳이? 실효고시 한다.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 이제 저 뒤에 가면 5개 정리되어 있어. 그때 따로 설명하지 않도록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그러면 이제 페이지 넘기시고 지구 단위 계획구역, 요게 이제 실제로 시험에서 가장 여러분들이 어려워요. 그냥 우리 시험장 가서 요 책 읽는다고 해서 여러분들 풀어내지를 못해요. 이게 엄청 어려워, 이 부분이. 그래서 그 과정 자체를 잘 이해를 해 두셔야 돼요. 여러분 표에가 지금 이렇게 네모표가 2번 나와요. 그래서 무슨 구역? 지구 단위 계획구역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 늘 요거는 필기를 지금 하지 말고 내가 안 지울 테니까 어디다가 포스트잇 같은 거 있나요? 요거 하나 적어서 나중에다 붙이세요. 지금 여러분 이제 읽으면 되는데 혹시 집에서 정리하실 때는 내가 오늘 적어준 거를 사진을 찍던가 포스트잇을 만들어서 적어서 거기다 딱 붙여놓고 공부하시면 돼요. 설명 먼저 듣고 책에 있는 전체를 주고 한번 설명해 드릴 거니까. 우리가 요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한다 그러면 요 지정 목적이 뭐라고 그랬나요? 우리 뭐라고 배웠어요? 계획적으로 개발한다. 혹시 이 말 기억나나요? 그러니까 법조문에는 없어도 이 말을 꼭 기억하고 계셔야 돼. 그럼 이제 뭐예요? 순서대로 우리가 일단 구역을 지정하는 건 뭐 때문에 지정해? 개발하기 위해서야. 그러니까 요 구역을 지정하는 건 개발 때문이야. 근데 개발하더라도 어떻게 개발하라? 계획적 그랬잖아. 그러니까 순서를 기억할 줄 알아야 돼. 요거 지정은 개발 때문에 지정하는데 어떤 개발? 계획적으로 이렇게 나와. 그럼 바로 그 계획이라는 게 무슨 계획을 말하느냐 그러면 지구 단위 계획을 말해. 그러면 앞으로는 여러분 요 계획이 나오면 요걸 뭐 하는 계획으로 읽으면 되냐면 개발 계획 그러면 돼. 그러니까 이 계획이 수립되면 뭐가 돼? 개발이 되는 계획이야. 개발되는 계획. 그럼 여기까지만 지정했어. 개발돼 안 돼? 안 되는 거지. 개발은 하겠다고 했지만 실제로 개발되려면 뭐가? 여기까지가 수립이 돼야 돼. 그래야 무슨 계획이 개발이 되게끔 돼 있다. 이렇게 나와.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용도 지구를 할 때 혹시 남겨볼까요? 여러분 이해를 못하신 분은 이런 걸 또 하나 공부를 하면 쉬워질 거예요. 요약집 40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그 요약집 40페이지 보면은 3번 번호 용도지구 행위지 안에 동그라미 4번 한번 볼까요? 개발진흥지구는 무슨 계획 또는 무슨 계획으로 정한다? 지구 단위 계획 또는 개발 계획 이렇게 했잖아. 그러니까 지구 단위 계획은 다른 말로 뭐야? 개발 계획이야. 그러니까 다른 법률에서는 지구 단위 계획이라고 안 하고 뭐라고 나와? 개발 계획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지구 단위 계획 또는 개발 정하란 말이 같은 말이라는 얘기. 같은 말. 이해가 되시나? 그러니까 공부가 되면 이게 쉬워져 이렇게 연결이 되면. 그래서 다 쓰는 이유가 왜 거기다 지구 단위 계획, 개발 계획 이렇게 써놨느냐 하면 지구 단위 계획이 결론은 다른 법에서는 뭐라고 그래? 개발 계획 이렇게 부른다는 이야기야. 곧 하나 얘기를 하셨지? 자 그럼 다시 봐요 이제. 적으려고 하지만 지금은 내가 필기 시간 준다고 그랬어. 필기 시간 주는 거니까 지금은 여기서만 집중하시면 돼. 집중. 안 지울게 이거 끝날 때까지. 요 쉬는 시간까지 안 지울 테니까 그때 적으시라는 이야기야. 그러면 이제 개발하기 위해서는 요 구역을 지정을 하면 그 지정의 효과가 바로 요거지. 지정의 효과가 3년이야. 3년 안에 요거를 수립하라고 돼 있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요거 지정되면 반드시 몇 년 안에? 3년 안에는 요게 수립이 돼야 돼. 그럼 3년 안에 수립하는데 요 격에다가 실효조항이 있다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야.
그럼 몇 년 안에 안 하면? 3년 안에 안 하면 3년에. 그렇지. 다음 날에 뭐가 없어지지? 요게 없어져? 관리계획 결정이 없어져. 그러니까 헷갈리면 안 돼. 실효되는 건 무조건 관리계획이지. 이게 아니란 이야기거든. 아셔서? 좀 이따 그것도 할 거예요, 이제. 그러면 이제 3년 안에 이걸 수립하면 돼. 그러면 수립되면 수립의 효과가 바로 사업이야. 사업이나 공사를 착수하게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여기까지가 개발이요. 그러니까 구역 지정되면 반드시 개발된다는 말이 몇 년 안에? 3년 안에 계획까지만 수립되면 바로 공사 들어가. 그래서 이게 개발 계획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지. 그럼 우리가 사업하고 공사라는 말이 두 개가 동시에 나오는 이유가 있다고 그랬지. 공적일 때는 사업이라고 표시가 돼. 사적일 때는 공사라고 표시해. 여러분이 만약 지구 단위 계획 지정돼 여러분이 개발할 부분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여러분들은 공사한다고 그래, 사업한다고 그래? 공사한다 이렇게 말해. 행정청에서는 뭐라고 그래? 사업한다 이렇게. 그래서 지문이 두 개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시간 이후로 어떤 지문을 읽다 사업하고 공사가 두 개가 동시에 나오면 지금 무슨 뜻? 공적인 경우도 있고 사적인 경우도 있다고 그랬지. 그럼 공적인 경우는 허가받아, 인가받아? 인가. 그럼 여러분들은 허가. 그래서 맨날 괄호 속에 인가 또는 허가 이 말이 나오잖아. 그 말은 인가는 공적일 때고 허가는 사적 이렇게 알아들여야 돼. 그래야 책을 읽어도 개념을 알 수가 있지. 그럼 왜 두 개 나왔는가 생각해야 돼. 공적인 거고 사적인 것도 이렇게 돼. 그러니까 결론은 저거 지정했다고 개발은 되는 게 아니지. 개발하겠다는 내용은 있지만 개발하려면 3년 안에 뭐가? 지구 단위 계획. 그 다른 말로 무슨 계획? 개발 계획. 요게 만들어져야 뭐 들어간다? 사업이나 공사 착수가 뭐야? 삽질할 수 있다. 이 말과 같은 거지. 요렇게 된 거 순서가. 그런데 이 사업이나 공사를 할 때 요거 그러면 이제 그건 이제 뒷부분 하고 그러면 여기 있는 계획하고 자, 요 구역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지정을 하든 구역을 지정하든 요 계획을 수립하든 모두 무슨 계획이다? 관리계획 결정이다. 이렇게 나오겠지? 관리계획 결정이다. 그럼 이때 결정권자는 국장, 시도, 대도이다. 그럼 맞아? 결정권자 맞아 틀려? 틀렸지? 왜? 이때만큼은 누구다? 시장. 그래서 맨날 묻는 거야 시험 문제를. 다른 거는 무조건 결정권자는 국장, 시도, 대도 그러면 되는데 무슨 구역만큼은 지구 단위 계획 구역만큼 직접 할 수 이렇게 배웠잖아. 그러니까 요게 유일하게 차이점이 여기서 나와. 요거 구분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그럼 우리가 이런 구역이든 이 계획이든 우리 주민들이 입안해달라고 뭐도 할 수 있어? 응? 제안할 수도 있지? 그래서 공부를 요 틀이 잡혀야 돼. 이렇게 요거 나오면 요렇게 그림이 그릴 줄 알아야 돼. 그리고 주민도 뭐 할 수 있어? 입안해달라고 제안권도 주어지지. 그러면 시험 문제를 꼭 제안이니까 제안 부분을 내는 게 아니라 여기다 내는 거야. 여기다가. 그럼 요때 제안할 때 혹시 동의 물었어? 얼마지? 5분의 4야? 3분의 2야? 3분의 2지. 5분의 4는 언제야? 기반이. 그러니까 여기서 공부할 때 이렇게 공부를 하면 끝나는 거야. 우리는 주민의 입안이 나온다고 그래서 그 입안 쪽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요렇게 출제를 하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요렇게 출제 갑자기 이제 여기서 나오니까 못 푸는 거야, 지문을. 그러니까 연관되는 거는 연관된 부분마다 요렇게. 그러니까 이 그림이 딱 그려져야 돼. 요게 나오면. 요게 그려지면 이제 공부가 되는 거야. 아, 이 과정에서부터 시작한다. 이런 식으로. 구분하시겠죠, 여기까지? 그래서 집에 좀 이따 갈 때 요걸 딱 해서 그 위에다 붙여 놓으라는 얘기야. 무조건 이 공부할 때는 요놈은 왜 지정한다? 개발하려고. 어떻게 개발돼? 계획적. 그 계획 이름이 뭐다? 지구 단위 계획이야. 안 할 수도 있으니까 무슨 조항을? 실효 조항을 줘. 그래서 몇 년 안에? 3년 안에 꼭 수립하도록 한다는 얘기지. 그러면 3년 아니니까 3년 아니라고 했으니까 6개월 만에 수립할 수도 있겠지? 그럼 6개월에 수립되면 뭐 들어가? 바로 공사 들어갈 거 아니야. 그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어디가 개발이 잘 안 되고 있는 부분들 개발은 하겠다고 해놓고 안 됐을 때 무슨 구역을 지정하면 저걸 지정하면 바로 이제 개발 들어간다. 이 말 같은 거지. 그래서 여러분 특히 이거잖아. 정비구역 같은 거 생각해 봐요. 정비구역은 뭐 하는 곳이에요? 재개발 또는 뭐 재건축 이런 거 할 거 아니야.
근데 우리가 주변에서 재개발, 재건축 한다고 20년 지나도 아직도 안 하고 있잖아. 그럼 이거 해야 되려면 무슨 구역 지정해야 돼? 지구단위 또 한 번 지정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앞으로 최소한 늦어도 몇 년? 3년 안에는 개발 들어가. 이 말이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실무할 때 재개발, 재건축 한다 100번 해봤자 필요 없어. 100번 해봤자 무슨 구역이 안 나오면 저게 지정 안 되면 못해 사업을. 그러니까 앞으로는 재개발 지역에 가서 딱지를 사든 뭐 땅을 하나 사놓든 뭐가 있는 아니면 저 뭐가 수립됐다 안 됐다 지구 단위가 저거 지정될 건지 안 돼 이걸 알면 돼. 그럼 저게 지정되려고 한다? 그럼 빨리 사야 되겠지. 저거 지정되면 빨리 몇 년 안에는 3년은 들어갈 거 아니야. 근데 어떤 사람은 재개발한다니까 사기는 산 거야. 근데 언제인지도 모르고 사놨어. 근데 사놓고 나니까 20년씩 기다리고 있잖아. 그러면 투자야, 그건 손해야. 손해지. 그런 걸 알아야 돼. 그런 거를.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거 할 때부터는 딱 공부했으니까 그 지역에 저게 지정될 건지 안 될지 그거 먼저 알면 돼. 아는 거는 어디 가면 알아? 행정청에 문의해보면 알잖아. 행정 문의하면 요즘에 알아켜줘 다. 그러니까 그렇게 공부해놓고도 이걸 못 써먹는 거야. 공부하신 분들은. 왜? 개념이 안 잡혀있지. 주로 이럴 때 쓰는 거야. 개발하려고 지정했는데 안 되고 있는 경우야. 오랫동안 20년 30년 지나고도 개발이 안 됐을 때 개발할 때는 요거 갖고는 절대 개발이 안 되니까 이제 거기다는 뭘 지정해? 저거 지정해야 돼. 저거. 응? 그러면 지정됐다 그러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사업 들어가는 거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 그러면 수립의 효과는 요거 계획 수립되면 무조건 들어가는 거지. 사업 들어가는 거지. 근데 주민이 제안한 경우가 있어요. 주민이 제안했을 때는 기간이 좀 필요해. 그래서 5년 안에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여기에서 계획이 수립되고 공사한다 이 말이 나올 때는 원래는 날짜가 없는데 누가 제안한 경우? 주민. 그러니까 주민이 요놈 지정해달라, 요놈 수립해달라고 제안했어. 그러면 계획이 수립돼도 바로 하는 수도 있지. 근데 최대 얼마? 5년은 걸려. 5년 안에. 뭐 1년 안에 할 수도 있고 최대 얼마? 5년까지는 이렇게 나와. 그래서 여기까지를 구분하고 정리를 딱 해놓으실 거. 자, 그럼 이제 지정 대상.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은 어디를 대상으로 지정하는가 이렇게 나오면 여기서부터는 책에 있어.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 수립 대상 지역 어디에 대해서? 일부에 대해서 여기 나와. 여러분 첫 줄에 있어. 첫 줄에. 아셨지? 거기다만 이제 여러분들 그대로 보면 돼. 그거 보면서 해. 그러면 자 개념 해석할게요. 용어를. 자 도시군 계획이란 그럼 뭐하고 뭐야? 기본 계획과 관리 계획을 말하죠. 그러면 수립 대상 지역 그럼 어디까? 특, 광, 시, 군 이렇게 나와야 되겠지. 이유는 바로 도시군이라는 게 어디를 말해? 특광. 그러니까 답이 다 거기 써 있는 거지. 답이. 도시군 계획은 어디에서? 특광시군에서. 특광시군의 어디? 일부. 왜 일부야? 끝에가 뭐 나오면 구역 또는 뭐 지구. 끝에 이름이 구역으로 써졌거나 지구로 써지면 무조건 뭐 일부를 말해. 그러니까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은 자 울산으로 강의해봐. 울산광역시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해? 아니 일부를 그 말이야. 울산이 전부가 아니야. 그러면 이런 이야기야. 울산광역시다 그러면 이 울산의 전부를 대상으로 하는 건 무슨 계획이야? 관리 계획이야. 전부는. 그러면 여기만 이렇게 나와. 여기만. 그럼 여기 뭐야? 요게 지구 단위 계획 이렇게 나온 거야. 일부만을 대상으로. 그러니까 전부 개발하겠다. 그럼 관리 계획이야. 근데 어디에 일부만 개발하겠다. 그게 무슨 거야? 지구 단위 이런 뜻이야. 일부야. 그러면 다시 특광시군이라는 이 용어를 용도로 말하면 무슨 용 어디야? 어디하고 어디? 도시지역, 도시지역, 외유지역 이렇게 나와야 돼. 그러면 다시 바꿔서 지구 단위 계획권 어디에서 지정할 수도 있고 도시지역에 지정할 수도 있고 도시지역 외유지역에 지정하지. 그럼 도시든 도시지역 외든 어디에 대해서? 일부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지. 그러니까 뜻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으면 문제가 풀어져 쉽게. 근데 그냥 단답형으로 딱 이거 외워갖고 시험 나가면 못 푸는 건 이유가 그거야. 그러니까 지구, 구역, 그럼 어디에? 일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지. 두 번째, 그럼 구분을 한번 해.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구분하면 첫째, 그냥 지구 단위 계획구역 이렇게 나오는 게 있고 2번에가 도시지역 외의
지구 단위 계획구역 이렇게도 나와.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어디에도 지정하고 도시에도 도시 외지. 그러면 지금 여기에는 그냥 지구 단위 계획구역은 어디를 말해? 이게 도시라냐. 자, 그럼 여러분 책을 봐봐요. 여러분 책에 4번 번호 왼쪽에 4번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하고 뭐라고 써놨어? 그래. 근데 시험에는 도시지역이라고 써줘 안 써줘? 안 써줘. 오늘은 공부하기 때문에 써준 거야. 도시지역이라고. 그러니까 앞으로 그냥 지구 단위 계획구역 어디를 말하냐? 도시를 말하는 거야. 오른쪽에 5번 보세요. 오른쪽에 5번 뭐라고 돼 있어? 도시지역 외의 이렇게 돼 있잖아. 이게 좋은 책이라고 그랬지? 근데 여러분 책은 이 4번에다 써놓고 1번, 2번하고 도시 외도 그 안에다가 써놨잖아. 그러니까 체계를 못 잡는 거잖아. 그러니까 다시 지구 단위 계획 지정은 두 군데가 있다. 어디? 도시에서 지정되는 지구 단위가 있고 도시적 외의 지역에서 지정하는 지구 단위가 있다. 이렇게 체계가 잡혀야 되는 거지. 무슨 말이야, 아시겠지? 그럼 시험장에서는 아무것도 안 써진 것 주로 어디를 말해? 도시적이다. 이렇게 알고 문제를 풀으시면 돼. 고갈이 되죠? 그럼 다시. 그러면 이제 도시에서 지정되는 지구 단위 계획구역은 여러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이 부분이 지금 임의적으로 지정하는 경우와 의무적으로 지정하는 경우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지겠죠? 그러면 임의적 지정이니까 끝 문장 지정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그래, 여기는 이게 꼭 시험 문제야. 할 수 있다. 여기는 하여야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을 거야. 앞에서 공법에서는 지정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뭐라고 그랬어?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다고 그랬지? 하여야 한다가 예외가 돼. 예외가. 원래는 하여야 한다가 원칙이잖아. 근데 지정만큼은 항상 뭐라고 나와?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온다고 그랬어. 이유는 지정이 되면 여러분이 구속을 받게 돼 있어. 그럼 구속은 꼭 해야 한다. 이런 법은 없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이렇게 나오지. 그런데 예외적으로 꼭 해야 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나온다고 그랬지. 그래서 아마 내가 이렇게 설명한 적도 있죠. 투기과열지구라고 말을 많이 들어봤는데 지정하고 나면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공법 시간에 지정해놓고 하여야 한다는 거의 없어. 예외로 나오는 거지. 그러면 용도지역 해봐요. 도시지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지? 얘가 이게 큰 의미야. 이렇게만 해서 구분되면 여러분 문제가 풀어져 이게. 근데 이걸 모르고 하니까 어렵지. 일단 공법 시간에 지정은 뭐야? 할 수 있다야. 할 수 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꼭 해야 되는 경우가 언제나 이렇게 묻겠지. 그런 걸 구분하셔야 돼. 그러면 여기도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이라고 나왔어. 그럼 뭐라고 해야 돼?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 되겠지. 이런 게 이해가 돼야 돼. 그래야 이 문제가 빨리빨리 풀어지지. 의무적이 중요한 게 아니야. 지정은 할 수 있다가 중요한 부분이지. 그런데 임의적으로 지정할 수 있는 이 부분에서 왜 또 많이 혼동하냐면 해당 지역이 있으면 그 해당 지역의 전부나 일부를 대상으로 또 이렇게 나온다는 이야기야. 겨우 여기를 일부라고 좀 깨우쳐 놨더니 여기는 또 뭐라고 나왔어? 전부도 되고 일부도. 여기서 또 문제가 생긴 거야. 그래서 이거 도대체 이거 어떻게 구분할 거냐 이 문제겠지. 그러면 여러분 책에서 그 하나만 볼게요. 임의적 지정 봐보세요. 임의적 지정. 그 4번의 양과를 봐. 임의적 있나요? 거기에 자 시장 군수의 굵은 표시 들어있지? 원래는 대도인데 여기는 시장 군수니까 시장 군수는 그 밑줄 근 단어 무슨 지역?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 그럼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 동그라미 1번부터 오른쪽까지 동그라미 10번까지가 나와. 그럼 동그라미 1번부터 10번까지 지역엔 어떻게 나와 있어?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뭐라고?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써놨지? 그러면 동그라미 1번이 뭔가요? 용도 지구지. 자 봐요. 그러면 울산광역시예요. 울산광역시. 공항이 있어. 공항. 그럼 공항 주변에 이름이 땅 갖고 있어요. 여기 땅 갖고 있어요. 이래서 여러분들이 여기다 건물 막 높게 지으면 될까 안 될까? 안 되겠지. 일단 여기 해봐요. 그럼 여기다 무슨 지구 지정할까? 고도지구를 지정하겠죠. 자, 그럼 고도지구라는 용도지역은 울산광역시 어디에 해당해? 일부지. 일부. 왜 일부야? 지구라고 했으니까. 지구니까 울산광역 일부란 얘기야.
그러면 여기를 이제 무슨 구역 지정하려면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이제 지정하려고 하는 거야. 그러면 지정할 때는 이 고도지구 전부를 지정할 수도 있고 요만큼만 지정할 수도 있다. 이게 뭐야? 전부 또는 일부란 얘기지. 그러니까 이 용도지구 자체는 울산광역시 어디에 해당해? 일부에 해당하는데 이 부분을 무슨 구역 지정할 때는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때는 이거 전부 지정해도 되고 일부 지정. 뜻돼 안 돼? 되지. 이게 시험에서 맨날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이걸 헷갈려 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부터 나온 이름. 자, 이번에 무슨 구역이야? 도시개발 구역이야. 구역이니까 무슨 뜻이야? 일부 그 말이잖아. 일부. 근데 거기를 무슨 구역 지정하려면 지구 단위 지정할 때는 그거 어떻게 할 수 있어? 전부 지정도 되고 일부 지정도 되겠지. 다시 한번 할까요? 그러면 울산광역시가 신도시가 어디요? 우정혁신 신도시라고 들어봤지? 거기가 처음에 무슨 구역일까? 도시개발구역이었겠지. 그럼 도시개발구역 우정혁신 신도시가 울산시 어딘데? 일부지역이잖아. 일부지역. 근데 여기를 빨리 개발하려니까 무슨 구역 지정해야 되겠어? 지구 단위 지정해야 되겠지? 그때는 요거 전부 지정해도 되고 아니면 빨리 하고 싶은 요 부분만 먼저 지정해. 이런 말이겠지. 그러면 이제 전부 일부 뜻은 이해되시나? 그러면 여러분 책에다 쓰는 거예요. 동그라미 1번부터 10번까지 요렇게 묶어서 요 1번부터 10번은 특광시 군에 어디에 해당돼? 일부 이렇게 써봐. 동그라미 1번부터 10번까지는 특광시 군에 어디에 해당해? 일부에 해당하지. 그럼 이해되시나? 자, 그럼 다시. 근데 여기를 무슨 구역 지정하려면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지정 시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되려나? 어? 그럼 어떻게 공부되시는 것 같아? 대답해봐. 될 것 같지 이제 이러면. 그러니까 1번에서 10번 이름 나오면 무조건 어디에 해당한다? 일부에 해당하는 거야. 일부에. 근데 거기를 무슨 구역 지정할 때 지구 단위를 지정할 때는 그거 전부 지정할 수도 있고 뭐 일부 지정할 수. 요것만 일단 틀리지 않으면 요 공부가 쉬워져 여기서. 뒤로부터는 요 헷갈릴 단어가 없어. 이 부분이 헷갈려서 시험에서 가장 많이 틀렸지. 여러분들 나온 기출문제 봐봐요. 이 부분이 엄청 많아 내용 자체가. 근데 이 부분을 기출문제 풀이하잖아. 못 알아들어. 무슨 말인지를. 아셨어? 그러니까 이제 지금부터 시간 내서 1번부터 8번까지는 외우려고 노력하셔야 돼. 시험장 갈 때까지는. 지금은 아니야. 그냥 시험장 갈 때까지는 요거 하나씩 외우려고 노력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일부라는 개념을 다시 한번 할게요. 1번이 용도지구야. 그럼 용도지구 개수 몇 개? 9개 기억나? 9개? 경관지구, 방화, 방제, 보전 이런 말 배웠잖아. 그런 용도지구가 일단 울산광역시 어디에 해당해? 일부에 해당하지. 근데 거기를 무슨 구역 지정하려면 지구 단위 지정할 때는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이렇게 나와. 다시 두 번째 도시개발구역 3번 정부구역 나오잖아. 그럼 여러분들 시험에서는 도시개발구역과 정부구역은 이제 도시개발법 가거나 도시정비법에 가면 또 반대로 뭐라고 나올까? 도시개발구역은 무슨 구역으로 본다? 지구단위 계획 본다. 이렇게 나오겠지 반대로. 또 정비구역도 무슨 구역이다? 지구단위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여기서 배운 걸 국토도시개발법, 정비법 또 시험에 쓰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알고 들어가야 돼. 그래서 2번, 3번은 별표를 딱 하는 거야. 여기서 끝나는 거 아니고 도시개발법, 정비법에 가도 이 지문은 무조건 나와 있어. 그러니까 지구단위 계획구역 무조건 기본 문제가 여기가 출제가 되는 거예요. 지문에. 그 다음 네 번째가 택지개발지구, 5번 대지조성사업지구, 그 다음에 산업단지, 준산업단지. 자, 여기서 산업단지 그럼 뭐게? 4개 기억나? 국가산업, 일반산업, 도시첨단, 농공단지. 그러니까 시험에서 밖으로 그렇게 내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냥 산업단지 이렇게 외웠다고 해서 산업단지로 안 나와. 그러다 농공단지 이렇게 내놔도 되는 거지 시험 문제가. 그 다음 관광단지, 관광특구 7번까지. 또 8번에다 별표. 자, 그럼 별표가 지금 어디 된 거예요? 2번, 3번. 그리고 8번이야. 자, 8번.
용도구역을 우리가 배웠는데 용도구역 시간에 내가 3개를 해준 적이 있을 거야. 개발제한, 도시자연, 시가와 조정구역이 공원 건너뛰고 뭐 됐을 때 해제. 기억나시나? 해제되면 무슨 구역 지정할 수 있다. 지구단위. 이거를 여기서 내는 게 아니라 저기 용도구역에다 문제를 딱 내놓는 거지. 아시겠어? 그럼 2개는 안 되는 게 어딘데? 용도구역 5개 중에 2개는 어딘데? 수산자원. 바다니까 안 된다고 그랬지. 또 입지규제는 개발하려고 했으니까 해제시키면 못 한다고 그랬지. 그런 걸 생각하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여기서 시험 문제 낼 때 갑자기 수산자원 보호구역 해제되면 지구단위 지정할 수도 있다 이렇게 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딱 3개 기억하고 그 다음에 시설 중에서 뭐 공원, 응? 공원. 이건 실무니까 좀 공부를 해드릴까? 여러분 이것도 지금 바쁜데 해드린 이유야. 5월 달에는 안 해, 못 해줄 거니까. 우리가 용도 중에서 어디가 개발되나? 용도. 도시가 개발되지? 도시가 개발돼. 근데 도시 중에서도 세분하면 또 어떻게 나와요? 주, 상, 공, 녹이 되지. 그럼 여기는 뭐가 돼? 개발되지. 여기는 보전이 되겠지. 근데 요걸 세분하면 또 어떻게 나와요? 보전, 생산, 자연 이렇게 나와. 여기 말 그대로 보전만 해야지. 여기는 뭐 될 수 있어? 개발. 이거 개발된다고 배웠잖아. 여기 개발 유보라고 돼 있지. 불가피하게 개발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 그거 개발이야. 근데 이거를 개발할 수 있는 땅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개발되잖아. 그럼 이게 개발을 못 시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공원 지정하면 되는 거야. 에? 그래서 이제 공원을 뭐 하면 해제시키면 이래서 나온 거야. 지문이. 이해가 되시나? 이런 거 설명할 사람 아무도 없어. 여러분 어디 가서 공부 이 말 못 해줘. 이 말이 안 나와. 그냥 외우라고 나오지. 아 공원 해제되면 나온다 이렇게만 하지. 이유가 있잖아. 이유가. 다시. 주상공에다는 공원 지정해 안 해. 안 하지. 개발할 따니까. 근데 여기는 보전인데 우리가 배울 때 이거는 개발할 수 있다고 배웠잖아. 그러면 울산광시가 저거를 일단 보전하고 싶은 거야. 그럼 더 이상 보전을 못하면 거기다 뭐를 지정해? 공원을 지정하는 거야. 근데 이제 필요해서 개발시키고 싶으면 그 공원을 뭐 하면 돼? 해제. 그러면 이제 개발되는 거지. 그래서 나온 거야 이게. 그러니까 뜻을 알고 공부하시면 쉬워 이게. 재미있어. 그럼 여러분이 나중에 자 저런 공원에서 딱 지정된 걸 알고 있어. 그럼 갖고 있다가 10년 지났다고 가정 예를 들어봐 10년. 그런데 공원 조성이 안 됐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지목이 돼요. 그럼 뭐 매수청 연결이 돼야 되잖아. 그러면 지목이 돼가 아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해제 이렇게 하면 되지. 돈 버는 게 막 널려 있잖아 저기. 그 돈이라고 생각해봐. 한번 돈이라고. 저런 부분 알고 있으면 금방 할 수 있잖아 이게. 어? 그래도 이제 만약에 안 되고 있으면 이런 식으로 해제되면 여러분 땅값 어떻게 할까? 올라가겠지. 그래서 돈 벌고 이러잖아. 여러분들이 백날 주상공에 땅 사갖고 돈 버는 거 없어. 주상공은 상업지역에다가 건물 사놓으면 돈 벌겠지. 근데 땅 갖고는 돈 못 벌어. 왜? 이미 비싼 땅이니까 살 수도 없지. 근데 저런 거는 좀 살 수 있는 땅도 있잖아. 공원 지정해 놓으면. 그 이제 공원도 이제는 여러분 공부하는 거 알아야 돼. 공원 지정된 지가 한 3년 된 게 그걸 사면 될까 안 될까? 그건 이제 7년이나 기다려야지. 한 9년짜리 샀어. 어떻게? 1년만 버텨보는 거지. 1년 뒤에 지났는데도 사업이 안 들어왔어. 그럼 바로 아까 배운 대로 매수 청구하든가. 지목이면 지목이 되면 뭐 해야 돼? 매수 청구. 지목이 돼가 아니면 해제 신청. 그래서 혹시 그 세계고시 합격한 사람 누구지 그? 고승덕이? 고승덕이 들어봤나요? 걔가 이 공원 용지 많이 사고 지난번에 막 인터넷 뜨고 그랬잖아. 저걸 아니까 법으로 아니까 공원 용지 시정을 산 거야. 그것도 곧 돌아오는 거를. 근데 그게 무슨 파출소인가 지을 땅인가 봐. 근데 개인이 사갔잖아. 그 파출소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 사람한테 이제 사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비싸게 사가야 되겠지. 그런 문제가 생긴 거야. 여러분도 저 알면 굉장히 편해. 이거 하나만 알고 있어도 돼. 하나만. 뜻 알겠지? 오늘 지구 다니는 요건 잊어먹어도 되겠지? 돼 안 돼? 알아야지 이거를. 이걸 알아야 저걸 써먹는 줄 알지. 갑자기 눈들이 동그래졌어. 응? 어떻게? 공법은 이래서 여러분들이 합격하면 이거 모르면 아무것도 못 해먹어. 요즘에 합격하고 이제 이렇게 찾아오신 분들 있잖아. 찾아오시면 맨날 와서 그래. 아, 공법이 이제 써먹는지 이유를 알겠는데 배운 게 없어 이제 머릿속에. 그러니까 이제 오는 거야. 저런 거 물으러. 잘 배우나.
원리를 이렇게 알아놓으면 나중에 다 써먹지. 그냥 여러분들 맨날 외워갖고 시험장 가면 아무것도, 시험은 볼 줄 모르지만 나중에는 아무것도 못 써먹어. 나는 지금 두 가지를 해드린 거야. 시험용도 있고 시험용을 이렇게 알려주면 더 확실하게 알아라는 얘기지. 끝나고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그러니까 시설 그것만 알면 돼. 시설 부지 2년짜리부터 아까 시작해서 20년 그것만 알고 있으면 돼. 정확하게. 그러면 얼마든지 응용해 쓸 수 있는 거니까. 그 다음에 니은에 보면 녹지를 주상공으로 뭐 된다. 변경. 그것도 이해가 되잖아. 자, 녹지는 뭐 하는 땅인데 보전 땅이 뭐로 바뀌는 거야? 개발 땅으로 바뀌고 있잖아. 이렇게 바뀌어야지. 녹지 자체는 개발을 못하니까 녹지를 뭘로 주상공으로 변경해서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지구 단위가 지정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니은까지 보시면 돼. 니은까지. 그 다음에 9번, 10번은 아직은 모르셔도 돼. 9번, 10번은. 우선 8번까지만 정확하게 아시면 되는 거지. 그럼 일단 거기까지만 설명을 해드렸어요. 쉬었다가 그 부분을 다시 설명할 때 요거는 지우지 말고 그대로 놔두세요. 어차피 필기하시고도 그냥 그대로 놔두실 거.